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하게 장유리나입니다. 현재 관망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모멘텀을 가진 이 제약바이오의 강세 덕분에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75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FOMC 회의를 두고 장중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더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그리고 앞으로의 장 어떻게 전략을 잡아갈지 오늘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틈틈이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 창구는 미리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크릿 공략주 원하신다면 홈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 시장에 대한 분석 홍광표 프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광표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오름세, 소폭의 또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현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지금 포인트 구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FOMC 결과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고 사실 지금 코스피도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 1439에서 금일, 그러니까 전일 고점으로 따지면 2210선 이상을 갔다가 금일 2190선에서 지금 보합 갔다 마이너스 갔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FOMC 결과를 좀 기다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제 나스닥이 일단 장중 1만 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상승 추초하면서 미국장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96원대로 외국인의 향후 귀환에 좀 긍정적인 요인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간 경제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는 쉬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언택트주들 바톤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가이던스를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뚜렷하게 작용되는가 싶은데요. 연준의 가이던스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상반기 결과는 기준금리는 아무래도 제로 수준에 대한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부분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6월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전망하고 연말 금리 수준을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양적 완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내일 추가 자산 매입 계획이 만약에 나오면은 좋지만 안 나오면 아마 이 수준 정도에서 답변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가이던스 확인 발표 꼭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시고 또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개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오늘 종목은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한 3년 전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단은 공략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 세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리스크 해소 후에 긍정적인 반응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공장의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확실한 대응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3공장이 지금 2022년이면 풀가동되면서 아마 더 이상 증산이 안 될 겁니다. 증설이. 그래서 지금 4공장에 대한 언급이 원래 4월 달에 나온 게 있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관심도를 좀 높이려고 아마 언급을 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3공장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생산 캐파가 감당이 되고는 있는데 4공장에 대한 증설 규모나 시기가 향후에 주가 향방에 좀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분석을 했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금일 지금 69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현재 구간에서 제가 공략하라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70만 원 일단 터치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월봉 보시면 거의 V자형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으로 일단 잠깐 평가를 하자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68만 5천 원 정도면 일단 진입은 가능한데 이거는 저는 조금 눌렀을 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7만 원대 오면 되게 좋은 자리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꺾이면 전체적으로 향후에 종목 자체가 꺾일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를 본다면 지난 3월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ST큐브와 진행 중인 면역관문 억제제 신약 후보 물질 셀라인이 선정됐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2주 신고가 돌파했고요. 현재도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두 번째 종목도 바이오주입니다. 티움바이오를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 연구하는 회사인데 혈우병 시장이 연평균 5%씩 지금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회사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 SK 바이오랜드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SK 바이오랜드 상장 관련주,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주로 엮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 보시면 금일 고가가 지금 19%까지 상승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하락했던 자리를 메꾸는 자리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종목을 보실 때 15,000원 초반권이면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 1차적으로 보실 수 있는 가격대 최대치가 17,500원. 그러니까 조금은 좀 윗방향 보시면서 17,5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좀 크게 갈 수 있긴 한데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은 17,500원. 단 하단에 13,000원 이탈하면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재료들이 풍성합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런지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티움바이오 역시 훈풍 이어받으면서 현재도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장에 눈여겨볼 종목들도 정리를 해봤고요. 시장에서 또 공략해 볼 만한 시크릿 공략주, 공개 공략주도 이야기해 드립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공략주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홍광표 프로의 나이스한 공략주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보로보입니다. 이 종목 로봇 관련주로서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며 날아오릅니다. 5월 4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무려 76%가 넘는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KCT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국내 금융과 공공 단말 부분 IT 솔루션의 대표주자로 꼽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디지털 화폐 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세내부에서는 한중일 공동 디지털 화폐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76.40%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겠습니다. OTT 관련주로서 완성도와 화제성 높은 드라마로 지속적으로 공개 중인데요. OTT, VOD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6월 4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8.83%의 최고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네, 오늘 세 종목 중 두 종목 모두 다 76%. 와,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자, 그럼 먼저 76.89%의 최고 수익률을 보인 로보부터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를 비롯해서 일부 빅데이터 관련주, 비대면 수혜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홍 프로님, 앞으로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언택트 관련해서 오늘 반등이 나온 건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금일 일단 고가는 높였는데 지금 차익이 엄청 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어제 언택트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은데 로보는 잠깐 차트 보시면 기존의 직전 고점까지 7,000원대 초반을 제가 봤었는데 결국에는 금일 터치를 했고요. 자리상은 1차적으로는 6,000원, 그러니까 5,9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 시세에서 하단으로 5,5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그 7,000원대 원래 70% 이상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5,900원이 이탈하면 일단 전량 차익하는 기준으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5,500원대면 다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있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KCT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발전 계획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디지털 화폐 도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자마자 장 초반에도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좀 관련주들 모두 다 음봉권 플레이 나타납니다. 이거 홍 프로님, 이렇게 보면 좀 이슈 소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근데 이슈 소멸은 맞는데 오늘 이제 한중일 중국에서 지금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 일단 언급을 해서 이슈로 아침에 한국은행보다는 중국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금
상승각은 살리고 있는데 문제는 종목이 오늘 이런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급등했다가 바로 그냥 차익이 나오면서 조금은 좀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긴 한데 잠깐 30분봉 보시면 사실 시초가로 보면 이탈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전히 깨지진 않았는데 종가로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3,600원대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단 구간으로 내려갈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목은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니까 향후에 만일 3,800원이 오늘 오후장에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내일까지 한 번 더 보셔도 되고, 단 고가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간에서 여기 위에 4,200원 보시면 안 됩니다. 위에 상단에 4,000원대가 돌파가 되면 그때 4,200원을 보는 거지, 4,000원대도 돌파 안 됐는데 나는 4,200원에 매도할 거야 이러면 전략이 좀 어긋나니까 4,000원 돌파 여부로 내일까지 지켜보실 분들은 이 라인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도 바로 이어서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이후부터 해외 파트너십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향후 성장 가능성 그럼 얼마나 더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저번에 공약으로 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조금 먼저 드린 것 같다 그 얘기는 했는데, 하나는 또 이제 차트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한 건데, 1차적으로는 지금 8%대까지 올라왔고 지금 흐름상은 제가 그때 그래서 78,000원대면 별로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88,000원 돌파되면 저는 3분기 때 목표가를 9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참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영상 관련주, 그러니까 제이 콘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반 이런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추세로 가져가실 분들은 8만 원 이탈 안 되면 저 같으면 3분기 때 95,000원대까지 지켜볼 생각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낸 공략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 흐름이 정말 불타오릅니다. 홍 프로님이 또 공개 공략주를 선정했던 알리코 제약 이야기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종목도 얘기를 해주시죠, 홍 프로님. 일단은 목표가는 터치했습니다. 15,500원대면 사실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터치한 건데, 추세 무너지지 않으면 16,500원 차트 위치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단으로 간다면 17,000원대, 18,000원대까지 볼 수 있겠지만 오늘 거래량 실렸기 때문에 금일 직전 고점 자리인 15,300원대를 돌파해서 향후에 이틀 안에 만약에 16,500원까지 가게 상승하게 되면 비중을 좀 조절하시고 상단을 노리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전문가님이 소개해주는 공략주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나이스 공략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홍프로님, 오늘 공개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늘은 원칙적으로는 솔직히 이런 날은 제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시장으로는 조금 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만 너무 움직여서 좀 무의미하긴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IT 쪽에 관련된 것 중에 예전에 좀 재미를 봤던 그런 관련주들 중에 공략으로 보는 게 오늘 무선 이어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 올해 이어폰 시장을 지금 2억 대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성장성이 올해 지금 작년에 1억 대가 넘었었는데 거의 100% 이상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3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보급형과 고급형으로 나뉘면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이 사실 최근에 위치가 그렇게 이쁜 자리는 아닌데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첨단 소재하고 기능성 소재 부품 기업인데요. 예전에 이 종목이 워낙 제품의 다양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산을 안 하는 게 없는데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모양새도 좋아지고 있고, 회사 지금 왜 무선 이어폰으로 들어가냐. 근데 찾아보시면 사실 좀 헷갈리긴 하실 건데, 이 회사가 제품 다각화하면서 조금 흑자 전환 영업이익이 성공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브리치에 지금 브리치 하면은 사실 이어폰이나 스피커에 좀 유명한 회사인데 중저가에서. 근데 그 회사에 배터리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아모그린텍을 제시하고요. 위치 지금 차트 위치를 잠깐 보시면 현재 단가가 13,200원인데요.
위치로 보시면은 13,000원 초반권이면 좀 약간은 지금 하락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전저점 자리가 13,000원이니까 13,000원을 공략 가격으로 보시고 일자 목표가를 10%위 정도보다 살짝 높은 14,700원대를 일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대신에 하단에 12,000원대 초반권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12,000원대 초반권 이탈하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위로 상단 목표가는 최종은 16,000원대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눌림목이 나오는 건데 종목이 약간 기관 매도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보시면서 13,000원 지지받으면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아모그린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스크립 공략주도 오늘은 또 같은 섹터 맞나요, 홍프로님? 네, 같은 섹터입니다. 이게 전에 제가 했을 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리고 소폭 수익이 났었고 지금은 그럼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 중에는 되게 LG 이노텍하고 샤프에 납품하면서 좀 회사가 원래 휴대폰 카메라 모듈하고 소형 프레스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또 자동차 부품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호황으로 매출액이 상당히 좋아졌고 회사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되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LG 이노텍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본인들이 납품하는 게 아니라 LG 이노텍 샤프를 통해서 지금 애플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데 최근 신사업으로 무선 이어폰 비즈니스 신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애플에 납품을 했으니까 향후에도 그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또한 회사도 되게 좋고 하니까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넘쳐나는 힌트들을 주셨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몇 글자로 이야기를 주신다면 몇 글자일까요? 예, 종목이 사실 4글자 종목이고요. 금액은 8,000원대 종목인데 좀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예상보다 아까보다 지금 이걸 알지는 못하실 건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올 때 1%였는데 벌써 지금 3%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전략은 또 딱 드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4글자고요. 현재 또 3%대 흐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 보시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싶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 보내주시면서 확인도 해보시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크릿 공략주 받아가셔서 전략도 오늘 홍프로님이 이야기해줄 예정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또 이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를 안 하셨다라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8066번님의 테스나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43,800원이고요. 또 비중은 20%입니다. 요즘은 좀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홍프로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뭐 5월 26일 이후부터 다시금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또 2% 거의 3%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보면 기관도 좀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전략을 잘 잡고 가야지 좀 좋을까요, 홍프로님? 사실 이름을 들으면 테스나, 반도체 테스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약간은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종목이 지금 안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지금 43,800원이면 되게 전략적으로 되게 잘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7만 원대 보시면 지금 쌍봉 자리로 돼 있습니다. 차트 위치를 잠깐 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냥 최종을 6만 원 초반권이 만약에 이탈하면 비중을 조절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보시고 단 지금 차트 보셔도 사실 코로나 이슈 이후에도 이 종목 자체는 되게 탄력이 좋았습니다. 전고점 이상을 갔다 왔고 워낙에 회사도 괜찮은 회사긴 한데 지금 대부분 참여자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평택 관련 그 EUV 관련도 약간은 엮여 있는데 문제는 아직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지 투자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6만 원을 최종 입절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9,500원 6만 원인데 6만 원을 종가로 이탈하면 저는 현재 만약에 20% 비중이시면
거의 전체 비중의 한 80%까지 매도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하단에서 반등 났을 때 그렇게 보시고요. 상승 방향으로 바뀌려면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6,000원 초반권 넘어가면 다시 재상승 나오면 고점 돌파 여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테스나 6만 원 초반권 이탈 시 비중 축소 제시해 주셨고요. 전략대로 해보시다가 안 되겠으면 다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저희 AS도 해드리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98번님의 텔레칩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매수가는 8,78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또 8,800원까지도 터치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현재는 살짝 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입니다. 오늘 텔레칩스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홍프로님. 잘한 걸까요? 차례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괜찮게 보는 종목이긴 한데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나는 속도가 느린데 이제 회사 외형은 작년부터 올해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 지금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본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위치로 잠깐 보시면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 나오고 중간 위치긴 한데 상승각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9,400원이 돌파가 되면 저는 이 종목은 10,000원대 간다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분봉 보셔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상단 위에 보이시죠? 9,000원대 돌파하면 위에 9,300원이 아마 직전 고점이니까 추세로 조금 끌고 가시면서 9,300원대 돌파하면 종목을 일단 10,000원대 초반권 목표가 노리시고요. 단 하단에 지금 8,000원 초반권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10,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세 보시면서 9,000원 돌파하는지의 여부도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이어가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9760번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영진약품이 6,000원 돌파를 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지네요. 이후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부탁드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6,300원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홍프로님? 향후에 좀 전망, 또 방향은 어떻게 잡고 갈까요? 일단 제가 공략주에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오늘 리뷰를 안 한 건데 일부러 위치상은 지금 중소형 제약주들은 사실 이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대주주가 KTNG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원책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공략할 때 5,000원 초반권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000원대가 조금 좀 무거운 자릅니다. 그래서 옆으로 하단에서 5,500, 600원대 이탈 안 하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청자분 매수가 이상은 간다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위치에서 최종 목표가를 6,000원 후반권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지금 많이 눌렸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직전 고점 자리 돌파면은 대략적으로 6,700원 전후인데 이 자리 가서 일단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나와서 상승한다면 지금 7,200원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현재는 왜냐면 이게 하락이 되게 급하게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되게 저항대가 좀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안착돼서 6,000원만 안착되면 시청자분 수익권에서 탈출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약적으로 지금 훈풍이 부는데 계속 또 여러 가지 임상이나 그런 게 또 보물 터지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편승이 돼서 6,700원 넘어가면 7,000원 초반권을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또 제약주 또 훈풍으로 인해서 편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000원 후반권 제시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CJ 시푸드 살펴보겠습니다. 7630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4,110원 그리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CJ 시푸드 보니까요. 3월 19일 1,960원까지 떨어졌다가 점차적으로 또 올라오는 듯 하더니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CJ 시푸드 잘 가는 듯 했는데 다시금 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홍프로님의 시각은 또 어떠신가요? 사실 매출은 원래 CJ는 CJ 프리웨어인가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워낙 조단위 매출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형주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삼어무 그 회사 인수해갖고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햄이나 김 그런 것들로 한동안 올라간 게 제가 저번에도
장앵커한테 얘기한 게 이제 집에서 뭐 배송시키지 않냐, 햇반하고 그런 관련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그 점유율 1위라서 탄탄하긴 한데 차트 잠깐 보시면 조금은 좀 눌렸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V자형 반등도 되게 강하게 푸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3,000원대 초반권, 그러니까 3,800원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3,6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 방향을 강하게 가려면 4,000원이 돌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4,000원 돌파하면 1차 목표가 4,300원, 그리고 강한 흐름 시 4,6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단 3,800원 이탈하면 진짜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가 생기는 일이 아니라면 좀 주가의 움직임이 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3,800원에 이탈할 시에는 하락폭이 커진다고 하니까 이 점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009 하나번님의 사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건설이네요. 매수가는 7,500원이고요. 비중 18%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서 꼭 매도 시점을 알려달라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이렇게 잘 보고 계신다니까요. 더 꼼꼼하게 봐드려야겠습니다. 매도 시점 언제가 좀 좋을까요, 프로님? 사실 이게 지금 이낙연 관련주기도 합니다.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해저 터널 관련해서 제가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해야겠습니다. 저쪽 밑에 남쪽 지역에서 이제 뭐 중국으로 뚫느냐 계속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원래 일자리하고 저출산하고 지금 세 가지 이슈인데 특수건설이 되게 그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오늘 차트 모습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금일 시장 영향도 있고 또 주봉으로 보시면 지지선이 지금 이탈이 된 상태라서 조금 가속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난해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중에 기능이 HTS에 있습니다. 그래서 6,800원대가 안착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탈이 되면 6,300원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일에 6,800원이 안착이 되면 상승 방향으로 나왔을 때 상단인 7,400원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7,400원 돌파하면 저는 이 종목은 8,000원대 초반권까지는 간다 보고 있고 만일에 여기서 강한 액션이 나온다면 상단에 9,000원까지 목표가는 보는데요. 지금 문제가 약간 정치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북한 대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슈가 안 붙는데 7,000원 초반권 갔을 때 뉴스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이슈가 좀 나오나 그 부분을 보시고 상단에 8,000원을 1차 그리고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9,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7,400원 돌파 시 8,000원대 초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정치 관련 이슈들도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점검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시 1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 인지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주시면 되고요. 과연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크릿 공략주 4글자라는 힌트 를 드렸는데 아직 못 찾으셨다라고 하시면 홍프로 3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바로 시크릿 공략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LNF입니다. 매수가가 25,6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매도의 시점을 알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현재는 주가 보니까 소폭의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딱 25,6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프로님? 사실 제가 LNF를 저번에 한번 출연해서 얘기할 때 전기차 중에는 조금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졌고 또 하나는 적자 전환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는 부분이 회사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실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올해는 아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말 그대로 회사는 되게 좋고 그리고 중국 위치에 있는 중국의 회사, 합자 회사의 향후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면 좀 더 상승이 좀 높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예측을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고요. 기존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던 게 조금 줄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희망을 걸만하고요. 위치상은 지금 왜 그러냐면 26,500원이 돌파가 돼야 좀 크게 갑니다. 26,500원이 직전 고점이니까 돌파가 된다면 목표가는 일단은 3만 원 초반권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원 초반권이 기존에 물량이 좀 실려서 상승했다가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권이 무조건 될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단 26,500원이 넘었을 때 그 자리까지 올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단에서 지금 중요한 자리는 23,500원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23,500원 이탈하면 21,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뭐 중국 합작 관련 이슈가 나오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체크 필요하겠고요. 수급도 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카페 24를 신청해 주신 5110번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매수가가 6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살짝은 손실권에 계신데 오늘도 관련해가지고 재료 하나가 나왔습니다. 모카페24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상품 반응 분석 서비스를 해외 몰에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이에 반응하며 4%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이거 팔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카페24도 약간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덕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그러니까 쇼핑몰에 껍데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라인 쪽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솔루션으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주면서 이제 하는데 사실 지금 외형 대비로는 지금 엄청난 시가총액입니다. 원래 전체 매출액이 2,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미만인데 지금 PBR이 4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펀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단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6만 원이 돌파가 된다면 상단은 한 6만 6천 원, 7천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크게 무리는 없는데 회사가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5,200억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언택트 관련하고 지금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아마 이슈는 붙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6만 2천 원 돌파했을 때 상단으로 최종 목표가를 6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이번 주에 6만 원만 넘어가면 조금은 좀 안정된 추세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하단에 5만 4천 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절대. 5만 4천 원 이탈하면 밑으로 많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켰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략 잘 들어보셨죠? 해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다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스카이님이 제일약품을 또 댓글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스카이님 저희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녹십자 랩셀을 신청해주신 8235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비중은 20%고요. 51,400원이 매수가입니다. 홍프로님 덕에 손해는 없어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뭐 오늘 녹십자 랩셀 지금 주가는 또 하락은 하고 있지만요. 관련되어 있는 GC 녹십자 MS 코로나19 분자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 뭐 이런 소식도 방금 나왔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룹주들의 흐름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홍프로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 일양약품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좋을 것이다 했는데 일단은 최근 대장주는 부강약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대형주 쪽이 향후에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지금 이 종목이 오늘 그 이슈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지금 재대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혈장 관련주 위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워낙 그룹사가 튼튼한 종목이라서 크게 무리는 없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오늘은 사실 시청자분이 62,000원 위면 조금은 차익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고 월봉도 보시면 지금 62,000원 라인이 이게 월봉입니다. 꼭 참고하실 게 62,000원 라인이 직전에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고요.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 30분 봉상 지금 쏟아졌습니다. 약간 그 자리 가니까 차익 욕구가 나와서 확 그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고하시고 종가로 55,900원 이탈하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좀 더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일에 내일 이 길 다시
59,000원대로 올라가면 상단을 다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하단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 이 자리가 깨지면 실망 매물이 나온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상단으로 갔을 때 만약에 내일 59,000원대 이상에서 논다면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상단에 목표가를 더 설정하시고 보시고요. 단 금일 하단 이탈하면 55,900원 이탈하면 조금은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챙기셔가지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단 이탈 시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전략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8955번님의 인터플렉스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50% 그리고 매수가는 13,600원입니다. 향후의 전망을 부탁드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수익권에 계시네요.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들고 갈지 아니면 좀 여기서 스탑을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 이 종목 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사실 약간은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폰 X인가 그쪽에 이제 그 전면에 뭐를 납품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동안 아이폰 X 그쪽에 확인해 보시면 그 깜빡거림 현상하고 다운 현상 때문에 이제 아이폰 쪽에서 언급을 했는데 인터플렉스로 결론이 나서 아이폰 쪽에 납품을 못하면서 이 종목 차트를 잠깐 보시면 주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위에 상단이 지금 69,000원, 7만원대고요. 하단이 지금 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왜 내려왔냐. 그 부분이 생기고 유상증자하고 하면서 막 내려온 건데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무리될 건 없는데 올해 실적이 다시 원위치를 찾아간다는 소문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리포트는 확인은 못했는데 1차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돌파된다면 갭자리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15,000원이 돌파가 되면 1차 목표가를 단략하게 1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하단에 지금 시청자분 그 매수가가 조금 그 자리가 문제가 되니까 설정을 해드리면 하단에 13,000원 그러니까 12,900원 이탈하면 손절 원칙으로 제시해드리는데 혹시라도 FPCB 업체인데 워낙에 대장주는 영풍 쪽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좀 다른 모멘텀들이 생기고 있고 인터플렉스가 지금 아이폰 관련된 건 아니지만 LG 쪽에 관련이 좀 있을 거라는 기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하시면서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16,000원 쪽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이슈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기사들 계속해서 점검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적에 관해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다음으로 0175번님의 수소 테마주인 유니크입니다. 얼마 전에 수소 테마주로 판단을 해서 들어갔는데 매도 시점은 좀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사실 공략주이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니크. 홍 프로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바로 들어볼게요. 홍 프로님, 유니크입니다. 좀 반갑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정부 정책 그린 뉴딜에 제가 엮인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일단 올라갔는데 회사 잠깐 설명드리면 이 회사 왜 그러냐면 유압 솔로네이드 밸브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차피 지금 그 수소차 중에 현대 넥소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장주 성격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소 충전소 때문에 지금 JNK 히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에서는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잠깐 분봉을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거래량이 최근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상승하려면 위치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7,100원대가 돌파가 되면 움직일 거로 보니까 그 점은 가격을 기억을 하시고요. 7,150원 넘어가면 1차적으로 목표가 제시하면 7,700원 전후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봉으로 보시면 7,500원 넘어가면 7,700원이 보입니다. 이 자리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700원대를 1차로 보시고 만일에 강한 흐름으로 간다면 직전 고점보다 살짝 높게 잡겠습니다. 이번에 8,200원까지 보시는데 단 지금 조금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현재 자리에서 하단이 깨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6,700원대 이탈하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7,150원 돌파가 중요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정부 정책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기사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받으신 전략으로 대응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다음으로 2353번님, 유튜브로 또 신청을 해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약품입니다. 비중은 10%고요. 매수가는 54,900원입니다. 지금 살짝은 손실권에 계신데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전략 자세하게 짜주시죠. 예전에 산 게 아니면 오늘 추격한 겁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가격이 그 상단 위에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전문의약품을 많이 만들고 연구 개발하면서 지금 수익을 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잠깐 매출을 보시면 외형 성장세는 꽤 괜찮은데 문제가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향후에 임상 관련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지금 하단에서 올라왔을 때 수렴 기간이 거의 2주가 넘게 옆으로 가다가 지금 박스권 치다가 지금 돌파했는데, 오늘은 조금 만약에 금일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다면 조금은 좀 무리수를 두신 게 아닌가. 위치 보시면 분봉이 지금 이탈되면서 한 건데 지금 54,900원이면 가격대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수를 두신 게 아닌가. 이런 종목을 만약에 대응하실 때는 중요한 게 시가 깨지면 사실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어제가 상한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인데 금일 굳이 이 종목을 대응하셨다는 건 조금 욕심이시지 않았나 싶고요. 단기 대응으로 본다면 설명드리면 54,900원이 넘어가면 목표가를 제가 56,500원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시청자분께서 보시면 58,500원이긴 한데 지금 흐름에서 매수가 넘어가야 상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짜리 56,500원이 1차,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직전 고점에 58,0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단,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52,000원 이탈하면 손전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2,000원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일약품 가지고 계신데요.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다음으로는 2780번님의 가비아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손절매 해야 되는지 고민됩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요. 내 계좌는 손실입니다. 이러면 또 기분이 좋지가 않거든요. 시청자분 또 빠르게 전략 짜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하시는데 대응을 좀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좀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 제가 효성 ITX 추천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공략으로. 근데 사실 가비아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좀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그랬는데, 사실 크라우드 관련주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가비아 도메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도메인 1위 회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스팅하고 솔루션 등 워낙에 이쪽에서 되게 회사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저평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단 약간 소외됐다가 이슈가 붙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15,700원 같으면 살짝 손실이시긴 하신데 현재 구간이 되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종가로 13,70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고요. 분봉을 보셔도 하락 기조로 지금 계속 내려오다가 약간 선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가려면 상단 가격인 15,000원대 초반권, 그러니까 15,300원 정도 됩니다. 분봉상. 그래서 15,300원이 넘어가면 지금 자리에서는 시청자분 매수가 위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를 16,900원, 그리고 아주 강한 흐름시는 18,000원대를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문제는 하단 이탈하면 종목이 좀 많이 출렁될 수 있으니까 손절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지금 문제는 저평가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상승으로 가려면 15,300원 넘어가야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상신 EDP 살펴보겠습니다. 6307번님이 또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비중이 크네요. 80%입니다. 다른 2차 전지는 잘 가는데 너무 조정 기간이 긴 것 같아요. 언제 올라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상신 EDP 보면은 주가 3월 19일 3,540원까지 떨어졌다가 좀 점차적으로 또 올라오는 듯 하더니 다시금 또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상신 EDP 좀 언제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제 공략주였습니다. 근데 종목을 약간 아셔야 될 게 SDI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 각행하고 원형 캔, 그러니까 껍데기, 2차 전지, 리튬의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묘한 게 삼성 SDI가 움직이면 따라서 후속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차트 보시면 안 올라온 게 아닙니다. 시청자분이 공략 가격이 좀 높은 것 뿐이지 10,000원 이상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박스권 형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냐면 약간은 지금 ESS 관련 문제 때문에 같이 좀 피해를 본 업체고요. 하단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상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장기 입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가려면 조금은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1차 목표가를 11,000원대를 제시해 드립니다. 11,000원대를 제시해 드리고, 향후에 만약에 3분기 이후에 2차 전지 좀 이슈가 붙으면 많이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최종 목표가는 제가 1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자리에서 8,900원 이탈, 8,8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기간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307번님, 박스권 형태로 좀 가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11,000원대의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양시장 또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2,193선, 코스닥은 75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향방 또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